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이집트의 신 모하메드 살라와 리버풀 간의 계약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2023년 여름이면 만료가 됩니다. 현재 29살의 나이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살라로서 도전을 하고 싶다 하면 마지막 기회라 볼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 리버풀을 떠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살라의 몸값을 감당할 만한 구단도 없거니와 최근 10년 동안 유럽을 호령했던 라리가의 흐름이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살라가 잉글랜드를 떠나 스페인으로 향할 확률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게 아닌 이상 살라가 굳이 팀을 떠날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걱정되더라도 살라와의 재계약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죠. 현재 루머로는 살라가 50만 파운드의 주급을 요한다, 그 이상의 주급을 원한다, 별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더선 그리고 미러에서 나온 근거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며 현재는 재계약과 관련해 명확히 진전된 사항은 없다 라고 합니다. 반다이크, 파비뉴, 핸더슨 등등 여러 주요 선수과는 빠르게 재계약 도장에 사인했던 것과 달리 살라와의 계약은 별다른 소식 없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지간하면 주급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구단에서 기분 좋게 살라의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계약을 성사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다이크가 이번 재계약을 통해 22만 파운드로 팀 내 주급 1위 자리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살라가 반다이크를 넘어 팀 내 최고 주급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화이기에 리버풀 역사상 최고로 많은 주급을 받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받을까? 감히 한번 예상해보면서 살라의 재계약과 리버풀의 미래가 어떤 연관이 있나 추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주급과 비교해보는 게 좋겠죠. 여기 나온 주급 정보가 절대 정확한 것은 아니며 언론사에서 나온 것들을 토대로 옵션을 빼고 기본 주급만을 적어둔 것이라서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하시고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 나온 걸로 비교해봐야겠죠. 이번 시즌 이적해온 호날두, 산초, 바란, 루카쿠, 그릴리시 등등 대부분 30만 파운드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맨유, 맨시티, 첼시, 리버풀의 경쟁팀들의 경우 핵심들에게 상당히 높은 주급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최고 주급자가 22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리버풀의 선수단 주급 체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타 팀 공격수들의 주급을 쭉 보면 마샬 25만 파운드, 카바니 25만, 오바메양 25만, 베르너 27만, 스털링 30만, 루카쿠 32.5만 각 팀의 주전급 스트라이커의 주급을 보면 살라의 재계약 금액도 대략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 위에 나온 선수들의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약 27만에서 30만 파운드. 하지만 이토록 얘기가 길어지는 것을 보면 현재 20만 파운드에서 10만 파운드가량 높이는 금액을 살라가 요구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위에 언급된 선수들과 비교해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냈는데도 30만 파운드에 근접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리그 전체 선수들과 비교하지 말고 리버풀 구성원들과 주급을 비교해봅시다. 앞서 말했다시피 상당히 주급 체계가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죠. 잠시 얘기에서 벗어나 가장 놀라울 만한 주급을 받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본래 풀백에게 팀 내 최고 주급에 달하는 금액을 주는 건 보기 드문 일이지만 아놀드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무려 18만 파운드라는 충격적인 주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력과 성과로는 이만한 금액을 받을 가치가 있지만 카일 워커 15만 파운드, 루크쇼 15만 파운드, 아즈필리쿠에타 15만 파운드.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풀백에게 15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을 주지 않는 게 국룰인데 한참 어린 아놀드에게 18만 파운드의 주급 인상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리버풀 구단 내에서 아놀드에게 제라드 다음 세대 잉글랜드의 아이코닉한 선수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놀드가 이처럼 받아버리게 되면서 살라만에는 대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놀드가 어린 나이에 풀백인데 18만 파운드다? 7.5만 파운드의 금액을 받던 아놀드의 주급은 10만 파운드가 더해지며 천정부지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 팀의 포워드 혹은 플레이메이커에게 팀 내 최다 주급을 주는 게 일반적인 것과 함께 살라와 마네 두 선수 또한 많은 인상폭을 요구할 여지가 생겼다. 18-19 시즌 앞두고 살라의 주급이 12만 파운드에서 20만 파운드, 마네의 주급이 10만 파운드에서 18만 파운드. 당시 마네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였던 살라를 리버풀 최고 주급자로 평가해주며 살라의 기도 살려주고 마네 또한 살라와 같은 금액으로 인상시켜주어 마네의 기도 살려
살려주고 그에 앞서 함께 좋은 활약을 펼친 피르미누도 18만 파운드로 18, 20, 18 아주 밸런스 있는 주급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살라의 계약이 늦춰지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살라와 마네는 17, 18 시즌 좋은 성과를 토대로 둘이 같은 금액을 인상시켜 주어 20만 파운드, 18만 파운드 서로 기분 좋은 계약의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라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레코드를 달성해 리버풀 구단 역사상 최고의 주급자로 올라서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 리그 포워드들의 주급을 보면 살라가 최소 25만 파운드 이상을 요구하는 그립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살라의 금액만 올려준다면 30만 파운드까지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마네의 재계약도 같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마네와 살라의 주급 차이는 2만 파운드이지만 같이 8만 파운드를 올려주어 길을 살려주었는데 과연 이번 재계약에서도 두 선수 모두에게 같은 수치만큼 올려줄 수 있는가? 아마도 이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스털링, 루카쿠, 산초, 호날두 각 팀의 최고 공격수들이 30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간 리버풀의 리그 챔스 우승을 이끈 장본인이자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살라가 30만 파운드를 요한다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모습은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살라가 30만 파운드를 요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구단 측에서도 살라? 30만 파운드 충분히 받을만하지, 오케이 해줄게 라고 덥석해준다면 마네의 인상폭 또한 살라와 근접하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살라가 30만 파운드를 요한다고 해서 덥석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살라에게 30만 파운드 주고 마네에게는 지난번 인상폭과 달리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하는 순간 마네와의 재계약도 틀어질 우려가 생기며 마네의 요구사항을 맞춰주면 선수단 전반적으로 다같이 인상폭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주급체계가 흔들릴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잊혀진 존재가 있죠. 피르미누. 클롭의 선택이겠지만 마네와 더불어 18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피르미누도 재계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살라, 마네, 피르미누 모두 2년 남았거든요. 하지만 마네, 살라의 꾸준한 활약도와 비교해서 앞으로 남은 2년의 계약을 더 연장하는 것보다는 자유계약으로 나가거나 그 전에 이적료를 안겨주고 나갈 확률이 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네와 살라의 주급이 높은 폭으로 향상된다면 피르미누와 리버풀의 동행은 막을 내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피르미누 입장에선 두 선수와 비교해 자신의 업적도 있기에 주급 인상을 요구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되지만 30을 바라보는 선수와 계약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는 리버풀이다 보니 피르미누에게는 최소 동결 아니면 삭감을 요구할 확률이 더 높죠. 피르미누가 천사라서 동결 혹은 삭감에 동의한다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상상이라서 마네와 살라의 재계약이 발표된다면 피르미누는 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추측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라의 재계약은 마네, 피르미누와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 팀 내 주급 체계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다 보니 이번 재계약건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라만의 모두를 만족시킬 것인가, 그리고 피르미누에게는 어떠한 방식의 계약을 성사시킬 것인가, 아니면 피르미누는 그대로 보낼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살라한테 30만 파운드 주급 주는 것도 힘들 만큼 리버풀은 돈이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뜸들이고 있는 것인지 지난 2020년 발표한 리버풀의 임금 자료를 보면 3억 2,600만 파운드 지출, 수입 대비 66%의 비율. 그냥 완전 단순히 선수단의 임금 상향만으로만 대입했을 경우 반다이크, 아놀드, 로보, 파베뉴, 알리송, 핸더슨, 필립스, 코나테, 게다가 마네, 살라까지 더해져서 대략적으로 3,142만 파운드 정도 예상. 마네 주급을 조금 낮춘다 치면 2,900만에서 3,000만 파운드 상회. 선수단 방출로 인해서 아낀 금액 샤키리, 바이날돈, 벤 데이비스 1,300만 파운드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임대조항 100% 주급 보장 아니라 치고 300만 파운드 더 추가해서 1,600만 파운드라고 치면은 정말 대략적으로만 했지만 정말 대충 했죠. 기본 임금만 1,600만 파운드가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리버풀 구단 자체 임금 3억 2,600만 파운드에서 1,600만 파운드 추가 시 맨시티의 임금과 겨우 1,000만 파운드 차이, 코칭 스텝의 임금, 직원들에게 나가는 임금, 선수단에게 주어진 보너스 등등 어느 정도 자세히 알려진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부분은 리버풀 구단 자체 임금은 작년보다 더 높은 수치로 증가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핵심 선수들을 장기 계약으로 묶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약 3억 3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현재 리버풀의 임금이 이번 시즌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로 움직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 밀러, 챔보, 케이타, 오리기 등등 많은 선수들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커티스 존스, 하비 엘리엇과 같은 유스 선수들을 중용하여 주급
주급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닌 내년에는 리버풀 구단 전반적으로 임금 구조 자체는 안정을 찾지 않을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라와 마네 두 선수에게 제안하는 금액과 함께 지금 선수단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임금의 폭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구단 역사상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도 맞지만 더불어 구단 역사상 최고의 임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 구단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구조를 찾던지 아니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한숨 돌릴지 이 부분은 내부에서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은 현재 화끈하게 지를 만큼 돈이 없다 라고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론 이미 선수들 임금과 직원 스텝에게 돈을 화끈하게 쓰고 있다. 그러니 살라 마네의 계약을 보다 신중히 얘기하며 주급을 조절해야 할 것이며 내년에 나갈 선수들과 새로 들어올 선수들의 주급을 어느 선에서 맞춰줄지 고려해야 한다. 그럼 안녕!